거절했는데 왜 내가 죄인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니요. 라고 했을 뿐인데 왜 하루 종일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되는 걸까요? 왜 내가 싫다고 한 것뿐인데 마치 내가 상대를 공격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를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거절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움직여 온 겁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친절이 당신을 운전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핸들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거절을 못하는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미움받을까봐,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패턴은 당신을 지켜주려고 만들어진 것이지, 당신을 괴롭히려고 생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패턴이 오히려 당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을 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를 따져보죠. 하지만 거절을 못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미안함입니다. 불안입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두렵습니다. 부탁의 내용을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거절에 대한 죄책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 아는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검진 날짜를 몇 달 전에 잡아놓은 날입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이라면 죄송한데 내일은 제가 병원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못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내일요? 응 하면서 머뭇거립니다. 내 약속과 상대의 부탁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내가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지를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럼 제가 시간을 조정해 볼게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 건강검진 날짜를 미루면서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때로는 남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될 때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상대방에게는 허락 신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부탁하면 들어줘. 이 사람한테는 부담 없이 부탁해도 돼 라는 신호로요. 그러면 부탁은 점점 더 자주 옵니다. 더 큰 부탁이 옵니다. 처음에는 잠깐 이것 좀 들어줄래? 였던 게 다음 주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가 되고 나중에는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일 좀 도와줄 수 있지? 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마음이 소진됩니다. 내 시간은 없습니다. 내일은 뒷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감작이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거나 관계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왜 저래?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당신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중간이 없을까? 왜 참다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것밖에 못할까 자책하게 됩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거절을 할 때마다 관계가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압니다. 거절 한 번 했다고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르게 느낍니다. 거절 거부 미움받음 버려짐,
이런 공식이 무의식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의 순간이 오면 마치 절벽 앞에 선 것처럼 무섭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추락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갈등을 겪는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면서 자랐거나 혹은 반대로 갈등이라고는 전혀 없는 집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처리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갈등은 곧 관계의 끝이라고 느낍니다. 의견이 다르거나 거절을 하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관계가 파괴된다고 믿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버려짐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중요한 사람에게 버림받았거나 혹은 그렇게 느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친구의 배신, 사랑하는 사람의 떠남 같은 일들이요. 그런 경험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또 버려질 수 있어 라는 믿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착하려고 노력합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절은 곧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지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착해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한 아이가 예쁘다.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은 아이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죠. 칭찬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했고, 인정받으려면 양보해야 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 버릇없다,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겁니다. 사랑받으려면 내 욕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거절은 나쁜 행동이라고요. 체면과 평판에 민감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남에게 패 끼치지 않기, 남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절을 하면 저 사람 참 차갑네, 이기적이네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교회나 동네 모임에서 저 사람은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준대라는 소문이 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합니다. 내 마음보다 남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니까요. 가족 관계에서의 습관도 큽니다. 큰 집 장손으로 자라면서 항상 참아야 했던 분, 딸이라는 이유로 동생들 뒷바라지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란 분, 아픈 부모님을 어릴 때부터 돌보며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절은 가족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힘듦보다 가족의 기대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죄책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해.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은 힘드니까 내가 해줘야지. 이런 생각들이요. 물론 남을 돕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에서 나온 도움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지치고 그때는 도와주던 사람에게 오히려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고맙다는 말도 없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안 도와주네 라고요. 이 모든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거절 공포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경계선을 조금씩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잠깐만 이것 좀 봐줄래요?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 같은 거요? 이런 건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5분이 뭐가 대수냐 싶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들어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학습합니다. 아, 이 사람은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요. 그 다음 부탁은 조금 더 큽니다. 다음 주에 30분 정도 시간 낼 수 있어요?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한 번 들어준 적이 있으니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는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안 도와주면 이상하게 보이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들어줍니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기준선이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부탁이었던 게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악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당신이 친절한 사람이니까 부탁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점점 숨이 막힙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왜 나는 항상 이 사람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그냥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사람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경계선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계속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오는 게 당연하니까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절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거절은 관계를 깨는 행위가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계속 주고 상대는 계속 받기만 하는 불균형한 관계였죠. 거절은 그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요. 나도 내 한계가 있어요. 라고 알리는 거예요. 진짜 관계는 거절을 견딥니다. 아니, 거절을 통해서 더 견고해집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항상 예스만 하는 관계는 거짓 평화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만과 피로가 쌓이고 있는 관계죠. 반대로 가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진짜 평화입니다. 서로 솔직할 수 있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관계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당신에게 거절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미안한데 오늘은 피곤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라고 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요? 관계를 끊게 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지, 쉬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을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도 이해할 겁니다. 만약 거절했다고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는다면 그건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면 결국 당신의 선물은 독이 된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도 계속 주려고 하면 그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지치고 원망이 쌓이고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진짜 친절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을 때 주는 겁니다. 억지로,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주는 건 친절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골라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드럽게 거절하기.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제 일정이 빠듯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이웃이나 지인이 급하지 않은 부탁을 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인정하되 지금은 어렵다고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 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도와드릴게요. 이 문장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부탁했을 때 유용합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캐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라는 말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제 몸 상태가 요즘 안 좋아서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건강 문제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납득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부탁받았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그것도 건강 문제입니다. 네 번째, 조금 더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상대가 당신의 능력 밖의 일을 부탁했거나 명백히 선을 넘는 요구를 했을 때 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당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일 자체의 성격 때문이라는 뉘앙스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금은 제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어서요. 이 문장은 직장 동료나 동호회 사람들이 추가 업무나 모임을 제안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단어는 당신이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반복되는 부탁에 지쳤을 때 쓰는 문장입니다. 이전에는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 상황이 달라져서 어렵습니다. 이 문장의 힘은 이전에는과 이제는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도와준 건 내 선택이었고 이제 안 도와주는 것도 내 선택이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 일은 제가 맡기엔 부담스러워요. 다른 분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은 명백히 과도한 요구를 받았을 때 씁니다. 교회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당신 혼자 다 맡으라고 한다거나 친척이 몇 주씩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할 때요. 부담스럽다는 말은 주관적이라서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절하기.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으로는 이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웃이 짐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했는데 무거운 짐은 들 수 없을 때 가벼운 것들은 제가 옮겨드릴 수 있어요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도울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아홉 번째, 지금 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문장은 급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시간을 벌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자로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마주보고 거절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열 번째, 반복적으로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도와드릴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은 상대방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가끔은 도와줄 수 있지만 매번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이런 문장들을 말하고 나면 죄책감이 올라올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내면 독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정직함이다. 거절했다고 나를 미워할 사람이라면 애초에 나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상대방도 어른이다. 내 거절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불편함은 잠깐이다. 하지만 내가 계속 참으면 평생 불편하다. 이 5가지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요. 거절 직후에 느껴지는 불안은 진짜 위험 신호가 아닙니다. 오래된 패턴이 반응하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것처럼요. 그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거절을 하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2가지 중 하나가 일어나죠. 첫째,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어라고 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는 별일 아니었던 겁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연약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어른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섭섭해합니다. 이 경우에도 당신은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겁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보요. 그렇다면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명확한 선을 다시 그어야 합니다. 이건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절이 익숙해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가 명확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스만 하는 사람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언제 갑자기 관계를 끊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선명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스라고 말할 때도 진심입니다. 이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면 정말로 도와주는 거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거절을 잘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반대로 거절을 못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의 선한 마음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거절은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먼저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요. 당신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기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해. 저 사람은 내가 착할 거라고 기대해.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타인의 기대는 당신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만 책임지면 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건강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수십 년간 예스만 해온 사람이 갑자기 노라고 하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익숙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색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탁부터 거절해 보세요. 친하지 않은 사람의 작은 부탁부터요.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알겠어 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한 번 거절했는데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중요한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냥 도와줄 걸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거절도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너무 애매하게 말해서 거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배움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계속 참기만 하다가 언젠가 폭발하는 삶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경계를 세워가는 삶으로 가고 있나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잊지 마세요.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행동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척하는 게 더 이기적입니다. 나중에 못하겠다고 하거나 대충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못한다고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도 더 나은 겁니다. 상대방도 미리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또한 거절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도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니까 내 거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믿어주는 거니까요. 상대방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거절을 못한다는 건
사실 상대방을 무능하거나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 내가 거절하면 상처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상대방도 강합니다. 상대방도 거절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강합니다. 당신도 죄책감을 견딜 수 있습니다. 거절 후에 느껴지는 불편함은 며칠이면 지나갑니다. 하지만 계속 참으면서 쌓인 분노와 피로는 몇 년이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절을 배우면서 당신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역설적이죠. 노라고 말하면 차가운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친절은 여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치지 않았을 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닐 때,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을 때 나오는 친절이 진짜 친절입니다. 거절을 못하던 시절의 당신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지쳐 있었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 친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하지만 경계를 세운 후의 친절은 다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니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친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 예스라고 말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택이니까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안 해도 되는데 도와주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감사한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생각이 들죠.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을 겁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 필요할 때 항상 거기 있어주는 사람이 되려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당신 자신은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 한계가 어디인지도 모르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움직여 온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인정했다면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두려움이 운전대를 잡게 할 건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운전할 건지를요.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섭습니다. 거절한다는 게, 노라고 말한다는 게 상대방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게 무섭죠. 하지만 조금씩 해보세요. 한 번에 하나씩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거절로 나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거절은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시작하는 거라는 거요. 진짜 관계를요. 당신이 두려워했던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절했다고 모두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은 섭섭해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도 이해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를 지킬 줄 아는구나 라고요. 거절은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창문을 여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답답했던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 바람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상쾌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참았습니다. 충분히 많이 양보했습니다. 충분히 많이 배려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을 배려할 차례, 당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거절을 배우는 건 결국 나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 한계가 어디인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집니다. 더 명확해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을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두려움이 진짜 위험 신호인가? 아니면 오래된 패턴의 반응인가 라고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진짜 위험이 아니라 익숙한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느끼면서도 거절해 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라도,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라도 일단 말해 보세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아, 그래? 알겠어 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래 버텨온 겁니다. 그 패턴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그 패턴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마웠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게 라고요.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친절은 당신을 채워야 합니다. 주고받는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친절은 자라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 친절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경계를 세우세요. 선을 그으세요. 그 선이 당신을 고립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 선 안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 선 안에서 당신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당신은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쁘게, 오래도록요.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진짜 당신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으로 사는 삶이요.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 사는 삶이요. 거기에는 여전히 친절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억지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요. 거절이 무섭지 않아진 자신을,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자신을, 그러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착함을 버린 게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은 거라는 거요. 거절은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순간이 또 올 때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기 있겠습니다.